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증시온에어 일부 김도원입니다. 4일 국내 증시는 북한의 6차 핵실험 강행으로 하락세를 보이면서 출렁였습니다. 하지만 증시 전문가들은 이러한 북핵 리스크가 단기적인 이벤트이며 증시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전망하고 있는데요. 그동안 북한이 핵실험을 시행했을 때 일시적인 지수 하락 뒤에는 반등하는 흐름을 보였고 지난달부터 이미 북핵 리스크가 증시에 반영됐다는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코스피의 기초 체력이 여전히 튼튼하기 때문에 코스피는 북핵 리스크가 줄어들면 반등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만 투자 전략을 놓고서는 저가 매수에 나서야 한다는 의견과 복합적인 요소를 고려해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한 주요 증권사 센터장은 주가는 기업 실적을 보고 움직이는 투자자가 대다수로 코스피 2300선이 저점 가능성이 높다며 9월까지는 증시 변동성이 있지만 3, 4분기는 지난해 갤럭시 노트 7 폭발 사고와 대우조선 해양 사태로 기저효과가 좋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다만 코스피 조정 기간의 유망 종목으로는 소재 업종 중 철강, 또 경기 민감주인 정유, 그리고 석유화학 등이 꼽혔습니다. 상대적으로 실적이 좋은 은행과 생명보험을 꼽는 증권사들도 있었는데요. 다만 북핵 리스크로 주가가 하락한 지금이 저가 매수 타이밍인지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나뉘고 있습니다. 미국 내부적으로 예산안이나 부채 한도 증액 이슈가 있고 중국도 다음 달 당대표 대회가 있다며 신중론이 나오는가 하면 단기적 급반등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는 목소리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유망 종목들의 움직임과 함께 대내외적 시장 흐름도 잘 살피셔서 신중한 투자 전략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먼저 전일장 국내 시장 마감 동향과 함께 전거래일 글로벌 증시는 어떻게 마무리가 됐는지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증시온에어 일부 지금 출발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정현입니다. 네, 전거래일 마감 동향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증시부터 어떻게 문을 닫았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지수입니다. 최근에 북한의 제6차 핵실험에 따른 지정학적 리스크 고조로 4일 코스피 지수가 2320선으로 밀려났습니다. 앞서 코스피는 전일보다 40.80포인트나 급락하면서 2316포인트 정도에 시작을 했으나 장중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의 적극적인 매수세 힘입어서 낙폭을 줄여가면서 2340선에서 맴도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장중 내내 이 순매수를 나타냈던 외국인들이 장 후반 한때 순매도로 돌아선 탓에 코스피는 결국 하락세로 돌아서는 모습까지 보여줬었는데요. 이 전날인 3일 북한은 지난해 9월 9일 이후에 1년 만에 다시 6차 핵실험을 강행했습니다. 북한 핵무기 연구소는 이날 오후 3시 조선중앙TV 중대보도를 통해서 우리나라 북부 핵시험장에서 대륙간 탄도 로켓 장착용 수소탄 시험을 성공적으로 단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흐름에 따라 코스피 시장 수급은 개인은 3,434 매도 우위, 또 외국인은 40억 원 매수 우위, 기관에서는 3,165억 원 매수 우위로 마감을 지었습니다. 자세한 코스피 마감 지수는 1.19% 하락하면서 2,429.65포인트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계속해서 코스닥 지수 또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닥 지수는 이 대북 리스크 고조 등 영향 제약, 또 그리고 반도체 및 IT, H&W 등 시총 상위주 전반적 약세로 8일 만에 1%대 급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렇다면 코스닥 시장 수급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급 같은 경우에는 개인이 366억 원 매도 우위, 또 외국인은 208억 원 매도 우위를 보여줬습니다. 반면에 홀로 기관이 155억 원 매수세를 시연했습니다. 네, 자세한 코스닥 지수 어떻게 마감했는지 또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8% 하락하면서 650.89포인트의 거래를 마감 지었습니다. 네, 계속해서 그러면 이어서 업종별 마감 흐름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피 업종별로 보면 일제히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음식료업, 또 섬유, 의복, 종이목재, 화학, 의약품,
비금속 광물, 또 철강 금속, 기계 등 모두 내림세를 보여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도 모두 약세로 마감을 지었습니다. 이 대장주 삼성전자는 전일 232만 4천 원보다 2만 2천 원 하락한 230만 2천 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SK하이닉스, 또 삼성전자 우선주, 현대차, 포스코, 한국전력, LG화학 등이 일제히 하락세로 마감했습니다. NH투자증권 수석연구원은 과거 사례를 볼 때 최악의 시나리오는 이 코스피 2200선 후반까지 하락하는 모습과 또 이전 주가 수준 회복에 10일 영업일 이상이 소요되는 것이라면서 하지만 기본 시나리오는 코스피 2300 초반까지 내려가고 5일 내 주가 수준이 회복되는 것을 예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그렇다면 주요 투자자들은 어떤 종목을 매매하고 또 매수했는지 외국인과 기관의 매매 상위 종목 위주로 함께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의 매수 상위 종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피 순매수 외국인은 1위가 NC소프트, 또 SK하이닉스, LG이노텍이 기록을 했고요. 또 코스피 기관에서는 매수세가 보이던 종목들이 삼성전자, 또 SK하이닉스, 포스코가 보이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이어서 코스피 순매도 외국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 SDI, 또 SK, KTNG가 덜어내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기관에서는 KT, 또 한샘, 대한항공이 덜어내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계속해서 코스닥 시장 매매 상위 종목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이 순매수하던 종목들이 CJ E&M, 또 셀트리온 헬스케어, 에코프로가 물량을 담아내는 모습이었고요. 코스닥 기관에서는 셀트리온, 또 인바디, 또 우리산업이 물량을 담아내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반면에 순매도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은 아모텍, 또 휴재, 덕산 네오룩스가 덜어내는 모습이었고 또 기관에서는 셀트리온 헬스케어, 또 포스코컴텍, 휴온스가 덜어내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전거래일 국내 증시 마감 동향 간단하게 짚어봤습니다. 이어서 해외 증시도 함께 살펴볼 텐데요. 네, 오늘은 WTI 국제유가와 또 미국 증시의 휴장으로 바로 유럽 증시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럽 주요 증시가 대부분 상승 마감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유럽 중앙은행이 자산 매입 축소 계획을 오는 12월로 연기할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 상승세를 견인하는 모습이었는데요. 미국의 지난달 비농업 고용 지표도 부진하게 나오면서 이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인상을 낮추면서 증시를 상승으로 기여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날 블룸버그는 ECB가 600억 원에 달하는 이 자산 매입 축소 계획을 발표할 준비가 안 됐다고 보도했습니다. 블룸버그는 ECB가 오는 12월에 가서야 테이퍼링, 즉 긴축 정책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애널리스트들은 ECB가 다음 주에 있을 이 통화정책 회의나 10월에 자산 매입 축소 계획을 발표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자세한 영국 지수부터 함께 또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영국 FTSE 지수입니다. 0.36% 하락하는 모습 보여주면서 7,411.47포인트에 마감을 지었습니다. 네, 영국에 이어서 프랑스 깍그 지수입니다. 0.38% 하락한 5,103.97포인트에 거래를 지었고요. 네, 이어서 독일 낙스 지수도 0.33% 내림세 이어가면서 12,102.26포인트에 거래를 마감 지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전거래일 글로벌 증시 일제히 하락세를 보인 하루였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장은 어떻게 출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지 예상 체결 지수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코스피 지수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오늘은 상승률을 보여주면서 계속해서 좋은 흐름으로 출발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코스닥 지수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지수, 예상 체결 지수, 오늘도 계속해서 좋은 흐름 보여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코스피 시장부터 동시호가 상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 시장 시가총액 상위 종목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1위에서는 포스코가 1위를 0.58% 오름세 보여주면서 현재가는 34만 7천 원에 거래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현대모비스입니다. 1.89% 오름세 이어가면서 24만 3천 원의 출발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세 번째는 롯데제과입니다. 1.29% 오름세 이어가면서 19만 6천 원의 현재가 상승 흐름 보여줄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네, 롯데칠성은 28만 7천 원의 출발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아모레퍼시픽입니다.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에도 28만 7천 원의 출발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오리온홀딩스입니다. 0.57% 오름세 이어가면서 26,300원의 출발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종목은 영풍입니다. 영풍 같은 경우에도 2.70% 오름세 이어가면서 25만 5천 원의 출발을 예상해주고 있습니다. 네, 다음 종목은 태광산업입니다. 1.32% 오른 22만 9천 원의 오름세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종목은 남양유업입니다. 1.02% 오른 69만 4천 원의 출발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롯데푸드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수 호가는 61만 6천 원을 기록하고 있고요. 0.32% 오른 62만 원의 출발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다음 이어서 LG생활건강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가 94만 원으로 출발을 예상하면서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아모레주입니다. 13만 500원의 출발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어서 롯데쇼핑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86% 오름세 이어가면서 24만 6,500원의 상승 흐름 계속 출발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어서 고려아연입니다. 1.98% 오름세 이어가면서 51만 5천 원의 출발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종목은 CJ제일제당입니다. 34만 9천 원의 출발 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어서 LG화학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LG화학 같은 경우에도 현재 0.14% 오른 37만 500원의 출발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KCC입니다. 유일하게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는 종목인데요. 0.64% 내림세 이어가면서 38만 7천 원에 거래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코스닥 시장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 오늘 첫 번째 종목은 포스코입니다. 34만 5천 원을 찍으면서 현재가 출발 준비 계속해서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카카오 같은 경우에도 1.67% 오름세 이어가면서 12만 1,500원에 출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세 번째 종목은 셀트리온입니다. 1.07% 오른 11만 3,300원에 출발 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어서 CJ오쇼핑입니다. 21만 500원에 출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종목은 파라다이스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4,350원을 찍으면서 현재가 거래될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서울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0.44% 오르면서 22,650원에 출발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SM입니다. 28,950원에 출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포스코 ICT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0.91% 오름세 이어가면서 현재가 6,640원에 거래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다음 종목은 동서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서 같은 경우에는 0.19% 오르면서 현재가 26,400원에 거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종목은 CJENM입니다. 0.27% 오른 75,200원에 거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증시온에어 1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네, 2017년 9월 5일 화요일 오늘도 국내 시장 문을 열었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 출발 흐름은 잠시 후에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그 전에 간밤 아시아 시장과 전일 국내 시장 마감 동향 다시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김남우 앵커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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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남우입니다. 네, 그렇다면 먼저 전일장 국내 증시와 글로벌 증시 상황 먼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남우 앵커 전일장 국내 증시 상황 전해주시죠. 네, 어제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에는 북한의 6차 핵실험 소식이 이어지게 되면서 2320선대로 후퇴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수는 전일 대비 28.04포인트 하락한 2329.65포인트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신한금융투자는 북한의 6차 핵실험은 과거와 달리 대화 의지보다는 핵보유국을 인정해달라는 메시지로도 해석될 수 있다며 과거 5차 핵실험 때와는 달리 조금은 심각한 상황이 될 수도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투자자별로는 외국인이 66억 원 순매수하며 이틀 연속 사자세를 이어갔습니다. 또 기관 투자자 역시 3,167억 원 순매수한 반면 개인 투자자들이 3,437억 원 순매도하며 장을 마쳤습니다. 지수 선물 시장에서는 외국인이 7,667계약 담아냈지만 기관과 개인이 각각 6,590계약과 967계약 덜어내면서 장을 마쳤습니다. 어제 장에서는 지수 하락과 함께 모든 업종에서 파란불이 나왔습니다. 특히 그중에서도 의료정밀과 통신, 은행 등이 2%가 넘게 빠졌고 섬유의복과 의약품, 전기전자와 운송장비, 유통업, 금융업과 증권 등이 1%대 하락세를 기록했습니다. 시가총액 대부분 역시 하락세를 기록했습니다. 삼성전자가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순매수에도 불구하고 0.95% 하락한 230만 2천 원에 나흘 만에 하락세 보이며 장 마쳤습니다. SK하이닉스는 0.87% 하락하며 6만 8,100원에 거래를 마쳤고 네이버가 성장 둔화 우려에 2.7%가량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 폐기 우려로 현대차와 현대모비스, 기아차 등 자동차 관련주들이 1%에서 2%대의 낙폭을 기록했습니다. 뒤를 이어서 한국전력과 삼성물산, 신한지주와 KB금융, SK텔레콤 등도 모두 1%대 빠지면서 장을 마쳤습니다. 북한의 핵실험 소식에 방산주가 상승한 반면 남북 경제협력주들은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퍼스텍이 2.4% 가까이 올랐지만 남북 경협주인 신원과 JST나 좋은 사람들과 선도전기 등은 모두 2%에서 4%대로 밀려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진원생명과학이 유상증자 결정 소식에 13%가 넘게 급락세를 기록한 반면 일진다이아가 현대차의 수소차 수혜 기대감으로 7.1%가량 급등하며 5거래일 연속으로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상승 종목은 125개 종목에 불과했으며 715개 종목이 하락세를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지수 역시 8거래일 만에 하락 전환하면서 11.1포인트 하락한 650.89포인트에 장을 마쳤습니다. 투자자별로는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197억 원과 155억 원 순매수인 반면 개인은 366억 원 순매도하며 장을 마쳤습니다. 역시 출판 매체 복제를 제외한 전 업종이 파란불을 켰습니다. 제약과 기계장비, 운송과 오락문화, 통신서비스, 정보기기 등이 모두 2%대 낙폭을 기록했고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서는 보톡스 관련주인 메디톡스와 휴젤이 각각 2.5%와 3.9%가 넘는 낙폭을 보였습니다. 바이로메드와 로에는 각각 3.8%와 2.36%가량 상승세를 기록했습니다. 한편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 CJ E&M과 코미팜, SK머티리얼즈 등은 모두 하락세를 기록했고 방산주인 빅텍은 19%가 넘게 올랐습니다. 스페코 역시 10.17%가량 강세를 기록했습니다. 뒤를 이어서 핸디소프트는 중국 텐센트에 소프트웨어를 납품한다는 소식에 상한가를 기록했으며 오르비텍 역시 원자력 시설 해체 핵심 기술의 실용화를 위한 업체로 선정됐다는 소식에 가격 제한폭까지 상승했습니다. 비덴트는 감사 의견 한정을 해소하면서 17%가 넘게 올랐습니다. 비덴트는 지난 8월 31일 거래를 재개했으며 지난 1일에는 관리 종목에서 해제됐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 상승과 하락 종목은 각각 167개 종목과 1,006개 종목이었습니다. 한편 원달러 환율은 전일보다 10.2원가량 상승했습니다. 1,133원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코스피 200 지수 선물 8월물은 2.8포인트 하락한 304.85포인트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먼저 전일장 마감 동향부터 자세하게 살펴봤습니다. 뒤를 이어서 전일장 특징주 4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특징주로 코스모 신소재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모 신소재는 어제장에서 E형 필름 라인의 증설 소식에 강세를 기록했습니다. 장중에는 18,550원까지 오르기도 하면서 52주 신고가를 다시 한번 경신했는데요. 코스모 신소재는 적층 세라믹 콘덴서용 E형 필름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서 E형 필름 라인 증설 투자를 진행한다고 이날 공시를 했습니다.
설비 투자 규모는 85억 원인 것으로 전해졌고 9월부터 증설 투자를 진행하고 완료일은 내년 1분기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번에 증설되는 라인은 내년 1분기부터 본격적으로 가동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첫 번째로 이름 올렸던 코스모 신소재 종목 오늘장 주가 흐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각에 1.7%가량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300원 오르면서 17,850원 선에서 오늘장 출발 흐름 현재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로 오르비텍 종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르비텍 역시 상승세를 기록했습니다. 지난 6월 영구 정지했던 고리원전 1호기를 국내 기술로 해체하기 위한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는 소식에 강세를 기록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전날 한국원자력연구원은 국내 주요 원자력 전문 기업과 원자력 시설 해체 핵심 기술의 실용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내에서 고리 1호기를 시작으로 2030년까지 원자력 12기가 순차적으로 멈출 예정입니다. 전 세계적으로는 현재 161기의 원전이 영구 정지됐으며 이 가운데 19기의 원전은 해체가 완료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관련 업계는 원전 해체에 따른 비용이 400조 원이 넘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 가운데 원전 해체는 원자력 에너지 이용에 따른 비용으로도 볼 수 있지만 또 다른 측면으로는 향후 새로운 블루오션이 될 수 있다는 게 시장 전문가들의 입장입니다. 정부는 오는 2021년까지 원전 해체와 관련된 기술의 100% 국산화를 달성한다는 목표를 세운 상황입니다. 두 번째로 이름 올렸던 오르비텍 종목 오늘장 주가 흐름입니다. 현재 시각 0.7% 정도의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30원가량 추가로 오르면서 4,980원 선에서 현재 빨간불을 켜주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세 번째 전일장 특징주 바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니크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유니크는 현대자동차의 수소 연료전지 전기차 핵심 부품 가운데 하나인 수소 제어 모듈을 독점 공급한다는 소식을 전하면서 어제장에서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어제 한 언론에 따르면 유니크가 현대차와 공동으로 국책사업인 고출력 고분자 전해질형 연료전지 시스템의 실용화 기술을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수소 제어 모듈은 수소를 공급하고 제어하는 등 차량의 상태에 따라 수소량을 제어하는 장치입니다. 세 번째로 이름 올린 유니크 종목 오늘장 주가 흐름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각에는 0.8% 정도의 낙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5원가량 하락하게 되면서 3,665원 선에서 등락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 네 번째로는 쌍용 정보통신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스템 통합업체인 쌍용 정보통신이 북핵 리스크가 확산되면서 국방 SI 사업 확대 가능성에 어제장에 강세를 기록했습니다. 북한이 3일 대륙간 탄도미사일 장착용 수소탄 시험에 성공한 것으로 확인이 되면서 한미 전시작전 통제권 협력 및 국방부 SI 사업 확대 가능성이 커진 것 때문인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쌍용 정보통신은 현재 해군 전수지휘 통제 자동화 체계 사업과 해군 전술지휘 통제 시스템 구축 사업 등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어제장에서 급등세를 기록했었던 쌍용 정보통신 종목 마지막으로 현재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2.08% 정도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35원 오르면서 1,720원 선에서 빨간불 켜주고 있습니다. 전일장 마감 동향과 함께 전일장 특징주 4가지까지 모두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글로벌 증시 마감 동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간밤 아시아 주요국 시장 마감 동향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날 아시아 증시는 북한의 6차 핵실험에 따른 지정학적 리스크 고조로 인해서 일제히 약세를 나타냈습니다. 그럼 일본 니케이 지수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니케이 지수는 전장 대비 183.22포인트 밀리면서 19,508.25포인트의 장을 마쳤습니다. 이날 도쿄 증시는 북한이 6차 핵실험을 강행한 여파로 하락했는데요. 지정학적 긴장감이 고조되면서 위험자산 회피 움직임이 확산됐습니다. 이어서 대만 증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대만 가권지수는 전장보다 24.95포인트 내린 1569.87의 장을 마쳤습니다. 대만 증시 역시 북한발 지정학적 우려로 4거래일 만에 하락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상하이 지수입니다. 중국의 상하이 종합지수는 전장 대비 12.46포인트 오른 3,379.58포인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날 중국 증시는 북한의 핵실험 도발에도 불구하고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여기까지 아시아 주요 증시 마감 동향 알아봤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9월 5일 화요일 국내 시장 출발 상황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코스피 지수는 북한의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해서 2320선까지 밀려났는데요. 오늘은 현재 어떻게 흘러가고 있을지 먼저 지수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남우 앵커 전해주시죠. 네, 오늘 우리 시장 출발 구간에서 어떤 지수 움직임 보여주고 있는지 바로 거래소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 오늘 2330선대를 다시 회복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0.31% 정도의 상승률 보여주면서 2336.82포인트로 현재 빨간불을 켜주고 있습니다. 뒤를 이어서 코스닥 역시 오늘 개인 투자자들이 지수 상승을 이끌고 있습니다. 0.67% 정도의 상승률 보여주면서 655.27포인트에 현재 양장 모두 빨간불 켜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오늘 오전 구간 출발 구간에서의 지수 움직임 먼저 체크해드렸습니다. 네, 현재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상승 반등에 성공한 모습인데요. 그럼 이어서 업종과 종목들은 현재 어떤 흐름 보이고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 업종별 현황입니다. 네, 어제는 모두 파란불을 켰었던 코스피 시장인데요. 오늘은 모든 업종이 빨간불 켜주고 있습니다. 현재 가장 큰 상승폭 보여주고 있는 업종은 운수창고 업종입니다. 운수창고 업종 현재 0.88% 상승하고 있습니다. 종목별로 자세히 살펴보시면 동방 종목이 상승세에 견인하고 있습니다. 10.6%가량 급등하면서 193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세방 우선주가 3.73% 상승하면서 8340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어제 가장 큰 낙폭 보였던 의료정밀 업종이 현재 0.86% 상승폭 보여주고 있습니다. 종목별로 보시면 DI와 미래산업이 1%대 넘는 상승폭 보여주고 있는데요. DI가 1.4% 오른 5,060원에 미래산업이 1.2% 오른 254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상승하고 있는 업종 운수장비 업종입니다. 운수장비 업종은 0.81% 오름세 보여주고 있는데요. 종목별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태원물산이 가장 큰 오름폭 보여주고 있습니다. 1.62% 상승한 4,065원선 지나고 있고요. 대우부품이 1.47% 상승하면서 1,725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동국실업입니다. 동국실업은 1.17% 상승한 2,155원에 거래가 형성돼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업종은 섬유의복 업종입니다. 섬유의복 업종은 0.65% 오름세 가져가고 있는데요. 종목별로는 FNF가 현재 2.32% 급등하면서 37,450원에 거래되고 있고 대한방직이 2.05%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89,600원에 거래가 형성돼 있습니다. 이어서 통신업종도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0.48% 올라주고 있는데요. 네 종목 모두 상승하고 있습니다. LG유플러스가 0.71% 오른 14,100원에 SK텔레콤은 0.4% 상승한 24만 9천원에 또 KT가 0.5% 상승한 3만 2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업종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음 업종은 서비스업입니다. 서비스업은 0.55% 상승폭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코스피 시장 업종별 흐름 확인해 봤고요. 이어서 코스피 시장에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현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장주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 어제 하락 마감했는데요. 현재는 강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0.09% 오른 230만 4천원에 거래되고 있고 SK하이닉스도 현재 빨간불 켜주고 있습니다. 0.44% 상승하면서 68,4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카카오는 1%대 넘는 강세 출발 보여주고 있습니다. 1.26% 상승하면서 12만 1,000원에 거래가 형성돼 있고요. 하지만 삼성전자 우선주는 아직도 반등하지 못했습니다. 0.64% 하락폭 보여주면서 186만 8천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현대차입니다. 현대차는 1.07% 상승폭 보여주고 있습니다. 14만 1,000원의 거래가 형성돼 있고요. 이어서 한국전력은 0.47% 오른 42,750원에 또 네이버가 0.5% 상승세 보여주면서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삼성물산은 보합권 변동 없을 것으로 보이고요. 포스코는 0.14% 하락하면서 약보합권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34만 4,500원 선 지나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 신한지주입니다. 신한지주 역시 강보합권에서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요. 0.2% 상승한 5만 900원 선 지나고 있고
현대모비스는 1%대 넘는 강세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1.05% 상승하면서 24만 1,0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코스피 시장 업종과 종목별로 흐름 확인해 보셨고요. 이어서 코스닥 시장에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코스닥 시장에서는 한 업종 빼고 모두 빨간불 켜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현재 하락하고 있는 업종은 출판 매체 업종으로 0.06% 소폭 하락폭 보여주고 있고요. 가장 크게 오르고 있는 업종은 섬유의류 업종입니다. 섬유의류 업종은 1.4% 오름폭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상승폭 견인하고 있는 종목은 S마크 종목입니다. S마크 종목 현재 6.64% 급등하면서 1280원 선 지나고 있고요. STO가 그 뒤를 잇고 있습니다. 2.36% 상승한 3680원 선 지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웰 패션이 1.79% 오르면서 5680원에 거래가 형성돼 있습니다. 다음 업종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음 업종은 디지털 업종인데요. 1.29% 상승 중입니다. 종목별로 확인해 보시면 룸투코리아가 3.41% 상승하면서 1,300원 기록하고 있고 넥슨GT가 3.45%가량 올라주고 있습니다. 12,000원에 거래가 형성돼 있습니다. 이어서는 게임빌이 2.91% 오른 56,600원에 파티게임즈가 1.94% 오른 1,500원에 거래되면서 좋은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상승하고 있는 업종은 운송부품 업종입니다. 운송부품 업종은 현재 1.13% 상승폭 보여주고 있는데요. 종목별로 확인해 보시면 오리엔탈 전공이 현재 상한가에 올라 있습니다. 1,650원 기록하고 있고요. 뒤이어서 한일단조가 22.6% 역시 급등세 보이면서 4,660원 선 지나고 있습니다. 이어서는 중앙오션이 4.63%가량 상승하면서 2,500원 선 지나고 있고 오스템이 2.76% 상승하고 있습니다. 4,095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상승하고 있는 업종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재 컴퓨터 서비스 업종이 1.11% 상승폭 보여주고 있는데요. 종목별로 보면 큐로컴이 3.2% 오른 2,580원에 뒤이어서 필링크가 2.65% 오른 4,64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코스닥 시장에서 업종별 흐름 확인해 보셨고요. 이어서 코스닥 시장에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도 현재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장주 셀트리온 확인해 보겠습니다. 셀트리온도 오늘 빨간불 켜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현재 0.71% 상승한 11만 2,9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뒤이어서 CJ ENM은 봉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변동 없이 7만 5천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메디톡스는 강보합권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0.09% 소폭 올라주면서 55만 5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로에는 반면에 파란불 켜주고 있습니다. 1% 넘게 하락하고 있는데요. 1.19% 빠지면서 8만 1,600원에 거래되고 있고 코미팜은 0.14% 소폭 올라주고 있습니다. 3만 6,1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SK머티리얼즈가 0.39% 오른 17만 9,800원에 또 컴투스가 0.44% 오른 11만 2,9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양시장 업종과 종목별로 현재 움직임 확인해 보셨는데요. 이어서는 현재 시각 투자자들의 움직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남우 앵커 수급 흐름 전해주시죠. 네, 오늘 출발 구간에서의 주요 투자자별 수급 흐름 바로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에서 오늘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 모두 현재 파란불 켜주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320억 원, 기관이 191억 원 덜어내고 있고요. 개인 쪽에서 322억 원 담아내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도 역시 같은 양상 보여주면서 외국인이 110억 원, 기관이 62억 원 매도 우위를 기록하고 있고 개인 투자자들은 193억 원 매수 우위를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반면 선물 시장에서는 오늘 기관 투자자만이 빨간불을 켜고 있습니다. 636계약 담아내고 있고 외국인이 184계약, 개인이 269계약가량 현재 매도 우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투자자별 수급 흐름 살펴드렸습니다. 네, 오늘은 외국인과 기관은 매도세 보여주고 있는 반면에 개인이 장 이끌어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장 마감까지 이러한 흐름 이어갈 수 있을지 확인해 보시고요.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우리 시장 개장 분위기까지 확인해 보셨습니다. 그럼 저희는 잠시 후에 증권사에서 주목하고 있는 종목들 확인해 보는 시간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증권가에서는 어떤 종목들 주목하고 있는지 함께 리포트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본 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의한 참고 자료일 뿐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다는 점 먼저 고지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먼저 첫 번째 종목 리포트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리포트는요, 미래에셋대우에서 나온 롯데케미칼에 관한 종목 리포트인데요. 본격적 재평가 예상이라는 제목을 달고 있습니다. 이 롯데케미칼의 3, 4분기 영업이익이 시장의 기대치보다 높을 것이라고 한다는데요. 이 부분 어떤 내용인지 전해주시죠. 네, 먼저 하반기에 가동할 것으로 예정이 돼 있는 세계 에탄 크래커들 중에서 다우와 엑슨모빌의 PE 설비는 이미 프리마케팅이 시작이 됐다고 합니다. 또 쉐보론 역시 일부 수급에 영향을 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PE 시황은 견조하게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반기 이후로는 2020년까지 공급 부담이 크지 않기 때문에 향후에 사이클 개선이 계속될 것으로 오늘 리포트에서는 전망하고 있습니다. 에미지와 부타디엔 등 비에틸렌 제품들의 스프레드 역시 회복 중이며 향후에 2년에서 3년간의 사이클 개선이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롯데케미칼의 3분기 영업이익은 7,877억 원으로 컨센서스를 크게 상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특히 7월에는 PE 스프레드가 둔화됐지만 8월 중순부터 본격적으로 시황이 개선이 되고 있고 이후에 추가적으로 개선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9월 실적이 빠르게 개선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9월에서 10월까지는 미국의 허리케인 하비의 영향으로 인한 생산 차질의 영향으로 스프레드가 더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4분기 영업이익 역시 기존 예상보다 높은 7,844억 원 수준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먼저 사업 부문과 3, 4분기 영업이익 전망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하반기 실적 모멘텀은 어떻게 나오고 있는지, 목표 주가와 투자 의견은 어떻게 제시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리포트 제목처럼 본격적인 재평가가 예상이 된다고 합니다. 미래에셋대우는 롯데케미칼에 대해서 근래 주가가 많이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PER은 5.7배 수준으로 크게 저평가되어 있다고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이 이유는 첫 번째로 하반기 가동 예정인 에탄 크래커들이 아직 모두 가동되지 않아서 향후 시황이 둔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남아있기 때문이고요. 또 두 번째 이유로는 절대적인 주가 수준이 상승해서 부담감이 있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반기 가동 예정인 에탄 크래커 3개 중 2개가 이미 프리마케팅에 들어가서 수급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 시황이 급격히 둔화될 가능성은 제한적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가 상승보다 EPS 개선 속도가 훨씬 빨라서요. 주가 상승이 부담스럽지 않다고 설명하고 있는데요. 하반기에도 견조한 PE 시황이 확인되면 주가의 본격적인 재평가가 기대가 된다고 합니다. 또한 이미 수급이 타이트한 상황에서 미국 허리케인 하비의 영향으로 대규모 생산 차질이 생겨 주요 제품 스프레드가 빠르게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설비 정상화 시기는 10월 이후로 예상돼서 3, 4분기 실적이 예상보다 빠르게 개선될 전망이라고 하는데요. 단기적인 이슈이지만 이를 제외하고도 실적 세력이 높고 또 밸류에이션도 싼 상황이기 때문에 단기 실적이 개선되면서 주가에 긍정적인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네, 미래에셋대우는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서 롯데케미칼을 업종 내 탑픽으로 지속적으로 제시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목표 주가를 60만 원으로 상향하고 매수 의견은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로 살펴본 롯데케미칼 종목의 현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살펴봤던 롯데케미칼 종목 오늘장 주가 흐름 차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오늘장에서는 업스트림 제품의 가격이 상승할 수 있다는 호재성 소식이 이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약보합권에서 등락 반복하고 있습니다. 0.12% 정도 하락하게 되면서 현재 주가는 41만 500원 선에서 현재 등락을 반복하는 상황입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종목 리포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리포트는 삼성증권에서 나온 현대홈쇼핑에 관한 리포트인데요. 2018년까지 상승 추세 지속 전망이라는 제목을 갖고 있습니다. 이 현대홈쇼핑이 하반기에도 유통업종 중에서 상대적인 실적이 호조를 보일 전망이라고 하는데요. 이 부분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네, 먼저 현대홈쇼핑의 홈쇼핑 사업 부문의 실적은 2017년 들어서 다시 업계 선두권으로 회복하고 있습니다. 특히 하반기에도 실적 호조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3분기와 4분기 개별 기준으로 취급고 매출 성장률은 전년 하반기의 하이베이스로 인해서 4.4%와 4.7%로 2분기보다는 소폭 하락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영업이익 성장률은 3분기와 4분기에 각각 22%와 36% 정도로 2분기에는 6%를 기록했던 것보다는 오히려 크게 상승할 것으로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반기에 개별 영업이익 성장 모멘텀이 강화될 수 있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를 꼽고 있습니다. 먼저 전년 동기 대비 기저효과가 발생할 것이라는 것과 두 번째로는 수익성 중심의 경영 정착 때문이다라고 오늘 리포트에서 분석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2017년 하반기에 주요 케이블 업체에 대한 송출 수수료 협상이 마무리가 되면서 SO 수수료 환입 역시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처럼 먼저 하반기에는 어떤 흐름 이어가게 될지 크게 먼저 살펴봤고요. 이어서 2018년까지 실적 상승이 계속될 것이라는 전망 나오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017년 현대홈쇼핑의 개별 기준 취급고 매출은 전년 대비 4.6% 증가한 3조 6,600억 원, 또 영업이익은 19.2% 증가한 1,576억 원으로 양호할 전망이고요. 또 2018년 역시 6.1% 증가한 3조 8,800억 원, 또 7.4% 증가한 1,693억 원으로 안정적인 성장 추세가 이어질 전망이라고 합니다. T커머스의 매출 가세로 TV 부분이 3% 이상의 플러스 성장을 유지하고 또 모바일 부문의 고성장이 이 취급고 성장을 견인할 전망인데요. 취급고 매출 기준 전체 개별 영업이익률은 2017년에 4.3%에서 2018년에는 4.4%로 소폭 개선될 전망입니다. 이 이유는 SO 수수료 상승률이 연간 5% 전후로 안정되고 또 모바일 부분이 케이블 TV 이상의 영업이익률을 유지하면서 이익 기여도를 확대해 나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또 연결기준 세전이익도 2017년과 2018년에 전년 대비 15.2%와 11.1% 증가한 2,006억 원과 2,228억 원을 기록해서 양호할 전망이라고 하는데요. 연결 대상인 현대렌탈케어의 영업 적자는 지속이 되겠지만 한섬과 HCN 등 지분법 이익 증가가 이를 충분히 보완할 전망이라고 합니다. 또 여기에 현대홈쇼핑은 2017년 들어 성장 동력 확보를 하기 위해서 현대렌탈케어의 가입자 확보를 위한 마케팅을 강화하고 있는데요. 이는 단기적으로는 영업 적자 확대를 가중시켜서 우려를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현대렌탈케어의 영업 적자는 2016년 210억 원에서 2017년 250억 원까지 확대될 전망이고 현재 자금 상황을 감안하면 연내 추가 증자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해서 삼성증권은 현대홈쇼핑에 대해 목표 주가는 17만 5천 원으로 올렸고요. 또 투자 의견은 매수를 유지했습니다. 네, 두 번째로 살펴본 현대홈쇼핑의 현재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대홈쇼핑 종목 바로 차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각에는 보합권에 있는 모습입니다. 어제와 변동 없이 13만 6,500원 선에서 현재 흐름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로 현대홈쇼핑 종목 주가 흐름 살펴봤습니다. 네, 이어서 세 번째 종목 리포트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리포트는 신한금융투자에서 나온 제1기획에 관한 리포트입니다. 제목은 수익성 개선세 가속화라고 하는데요. 이 제1기획의 2017년 3분기 연결 영업이익에 관한 내용 김남우 앵커가 전해주시죠. 네, 오는 3분기의 매출 총이익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결 기준으로 봤을 때 2,456억 원을 기록할 것으로 보이며 영업이익 역시 연결 기준으로 전년 동기 대비 38%가량 급성장한 397억 원을 기록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호실적이 기대가 되고 있는 가운데 국내 광고 경기는 기저효과에 힘입어서 회복세를 지속할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3분기 본사 매출 총이익은 0.7% 증가한 674억 원으로 전망이 되고 있으며 뉴미디어 부문의 제작 물량 증가가 4대 매체 감소분을 상쇄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관건으로 꼽히고 있는 해외 매출 총이익은 5.2% 증가한 1,782억 원이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유럽과 인도, 중남미와 동남아 등에서 두 자릿수의 고성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매출 총이익은 전년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수익성 역시 크게 개선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인건비 효율화의 노력이 계속되고 있고 2016년 3분기 경영진단과 관련한 컨설팅 비용이 약 30억 원가량이 투자가 됐었습니다. 또 그렇기 때문에 기저효과까지 더해지면서 오는 3분기 실적은 영업이익률이 1.2%포인트 정도 개선될 것이라는 게 오늘 리포트의 전망입니다.
네, 이처럼 먼저 3분기에는 어떤 실적 이어지게 될지 먼저 살펴봤고요. 이어서 올해가 끝이 아니다. 내년까지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세한 전망 계속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까지도 이러한 상승 흐름 지속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먼저 2017년 하반기 합산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19.5% 증가한 996억 원이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주 광고주의 광고 선전비 증가가 광고 대행사의 실적 개선으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 실적 모멘텀은 2018년 상반기에도 강합니다. 2월에는 평창 동계올림픽이 국내에서 개최가 되죠. 또 중국 관련 기저효과도 있는데요. 2018년 1분기 본사와 해외 부문 매출 총이익 성장률은 각각 5.9%와 10%에 육박할 전망이라고 합니다. 또한 2018년 2분기에는 러시아 월드컵이 개최가 됩니다. 이로 인해 주 광고주의 해외 광고 선전비가 증가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요. 이로 인해서 2018년 상반기 합산 영업이익은 10.1%까지 증가할 전망입니다. 신한금융투자는 제일기획에 대해서 목표 주가 25,000원을 유지를 했는데요. 이유로는 세 가지를 꼽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2017년 빠른 수익성이 개선된다는 점, 또 주 광고주의 광고 선전비 증가세가 지속된다는 점, 그리고 세 번째로 매력적인 밸류에이션을 근거로 이러한 매수 관점을 유지한다고 설명을 했는데요. 또한 매수 후 보유 전략을 추천한다고 합니다. 매수 의견은 유지를 했습니다. 네, 오늘 살펴봤던 세 번째 종목인 제일기획의 현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기획 종목 현재 주가 흐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각에 0.27% 정도 빨간불을 켜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50원 추가로 오르면서 18,650원 선에서 오늘 주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네, 세 번째 제일기획 종목 주가 흐름까지 체크해드렸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의 마지막 종목 리포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금융그룹에서 나온 FNF에 관한 종목 리포트인데요. 제목이 3분기 비수기 불구 고단가 제품 판매 호조로 높은 수익성 예상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3분기 영업이익이 대폭 증가할 전망이라고 하는데요. 이 부분 어떤 내용인지 전해주시죠. 네, 먼저 3분기 매출과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각각 1,905억 원과 163억 원을 기록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전년 동기 대비 약 170%가량 급성장할 것으로 보이면서 기존 추정치에서 상향 조정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영업이익률은 전년 동기 대비 8.3%포인트 개선된 15%가량으로 추정이 나오고 있고 수익성 개선의 요인은 크게 두 가지를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MLB 브랜드의 고마진 상품인 모자 매출 비중이 회복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50%였지만 올해 3분기에는 60%대로 회복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로는 디스커버리 브랜드의 경우 2017년 겨울 신상품인 다운 재킷의 선판매가 호조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입니다. 디스커버리와 MLB는 기존 점포 효율 개선에 따라 출점 효과를 상회하는 고성장을 지속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특히 디스커버리는 브랜드력 제고에 따른 기존 아이템 판매 증가와 SS 상품보다 단가가 높은 겨울 신상품의 선판매 호조의 영향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MLB의 경우 면세 채널을 전분기 대비 2개나 늘리면서 현재 13개가량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견조한 중국인 인바운드 수요를 흡수해 나간 효과라고 분석이 되고 있는 가운데 면세 채널 매출은 약 90% 정도가 고마진 제품인 모자로 인해서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특히 브랜드 수익성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고요. MLB 키즈계의 경우 출점 효과 수준의 외형 성장이 전년 동기 대비 약 10% 정도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처럼 크게 오늘 MLB 브랜드와 디스커버리 브랜드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나눠드렸습니다. 이어서 아웃도어 시장 침체 속에서의 다운 재킷에 관한 매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디스커버리의 선판매에 관한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보려고 합니다. 디스커버리는 작년에도 겨울 신상품에 대한 소비자의 수요와 선호를 파악하기 위해서 선판매를 진행을 했는데요. 올해 달라진 점은 치열해진 아웃도어 겨울 시장 선점을 위해서 전년 대비보다 조금 이른 시점에 선판매를 시작을 했고 또 긴 기간 진행했다는 점, 그리고 다양한 라인을 선보였다는 점입니다. 이 반응은 좋았는데요. 단적인 예로 벤치파카는 2016년 연간 총 3만 장이 판매가 됐는데 올해 있었던 1차 선판매 기간에는 13,000장이 판매가 된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여기서 볼 수 있는 긍정적인 신호는 비수기인 3분기 고단가 상품 매출이 비중이 증가하면서 이로 인해 외형과 수익성이 큰 폭으로 개선이 될 수 있다는 점이고요. 또한 침체된 아웃도어 시장 속에서 독보적으로 이 브랜드력이 건재하다는 것을 입증했다는 점입니다. 다만 부정적인 신호도 존재를 하는데요. 4분기 수요의 3분기 선 반영으로 성수기인 4분기 실적 기대치가 하회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입니다. F&F는 소비자의 높은 수요를 꾸준히 이끌어내기 위해서 정시즌이 시작되면 물량과 색상 그리고 디자인을 선판매 기간 대비 추가해 나갈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전략이 성공할 수 있을지 여부를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하나금융은 이어서 F&F가 여전히 동종업체 대비 높은 밸류에이션 매력을 가지고 있다고 평가를 했고요. 비수기인 3분기 내수 패션업체 가운데 독보적인 실적 모멘텀을 감안하면 저점 매수가 유효하다고 분석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표 주가를 기존 38,000원에서 44,000원으로 올렸고요. 투자 의견은 매수를 유지했습니다. 네, 오늘의 마지막 종목 리포트 F&F의 현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F&F 종목 오늘장 주가 흐름입니다. 현재 오늘장 출발 구간에서는 1.78% 정도의 높은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650원 오르면서 37,250원 선에서 현재 빨간불을 켜주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 네 번째 종목까지 현재 흐름 모두 살펴보셨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증권가에서 주목했던 종목들 리포트 통해서 알아보는 시간 가졌습니다. 이어서 현재 시간 양시장에서 눈에 띄는 개장 특징주 확인해보는 시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오전장 개장 특징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첫 번째 종목은 한일단조입니다. 미사일과 포탄 등에 들어가는 탄두와 탄체를 생산하는 한일단조가 오전장부터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자세한 현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9시 42분 구간으로 한일단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4.70% 오름세 이어가면서 4,74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의 제6차 핵실험 도발에 따른 효과적 대응 방안으로 한국의 미사일 탄도 중량 제한을 해제하기로 전격 합의했다는 소식이 주가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은 전날 밤 10시 45분부터 11시 25분까지 40분간 트럼프 대통령과 가진 긴급 전화통화에서 강력한 한미 연합방위 태세를 바탕으로 북한의 도발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향후 도발 가능성에 철저히 대비해 나아가기로 했다며 이같이 합의했습니다. 백악관도 성명을 내고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미사일 탑재 능력 제한 조치를 해제하기 위한 한국의 계획에 대해 원론적으로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오늘의 개장 특징주 첫 번째 종목 한일단조였습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룽투코리아인데요. 네, 룽투코리아가 최대 주주를 대상으로 이 유상증자를 통한 자금 조달에 나선다는 소식과 함께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세한 주가 함께 짚어보시죠. 네, 9시 44분 구간 룽투코리아입니다. 현재 시각 0.20% 오름세 이어가면서 만원에 조금 못 미치는 9,98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유상증자 후 인수합병 기대감까지 반영되는 분위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회사는 전날 장 종료 후에 최대 주주 룽투게임을 대상으로 100억 원 규모 제3자 배정 방식 유상증자를 결정했다고 공시했습니다.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조달 목적이라고 밝혀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발행 신주는 보통주 118만 6,239주로 신주 발행가액 주당 8,430원입니다. 신주 상장 예정일은 오는 11월 17일로 예정되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세 번째 개장 특징주 GS입니다. 네, GS의 3분기 개선폭이 이 경쟁업체 대비 낮아지면서 저평가가 이어지면서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주가 함께 짚어보시죠.
네, GS 현재가입니다. 이 시각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0.74% 내림세 이어가면서 62,2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 동부증권은 5일 GS의 목표 주가를 96,000원으로 상향한다면서 현재 GS의 시가총액은 칼텍스 18년 지배지분의 1.1배에 불과하고 다른 유통자회사의 가치는 전혀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칼텍스의 안정적인 이익 성장까지 고려할 때 저평가됐다는 설명도 덧붙였습니다. GS칼텍스 두 건의 화재로 일부 설비가 가동 중단 상황인데 아로마틱 설비는 9월, 고도화 설비는 늦으면 11월 가동이 예상됩니다. 다만 가동 중단에도 불구하고 시황 개선으로 칼텍스 영업이익은 5,675억 원으로 1분기에 버금가는 실적이 예상됩니다. 또 중국의 정제 처리량 상승세가 둔화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수요 대비 생산량이 부족한 상황은 2019년까지 지속되는 것 역시 이 GS에는 호재가 될 수 있다는 설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마지막 특징주입니다. 바로 이노션입니다. 네, KTB증권은 5일 이노션에 대해서 이 하반기 내수 광고 시장의 호황이 전망됨에 따라 이 수혜를 입을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현재 시각 주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9시 46분 구간입니다. 이노션 0.85% 오른 71,3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연구원은 이날 보고서에서 이노션의 KAI를 보면 9월 현재 1,132억 원을 기록하고 있어서 이 하반기 우호적인 광고 업황을 예고하고 있다며 특히 평창 동계올림픽 효과로 오는 12월 전후로 이 블렌딩 광고 크게 증가할 것이라고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KI는 광고 경기의 회복 시기를 예측할 수 있는 수치입니다. 연구원은 이를 바탕으로 이 상반기 현대차와 기아차 신차는 스팅어와 모닝 등으로 이 마케팅 비용이 낮은 저가형 라인, 또 하반기에는 현대차 G70 국내 출시를 비롯해서 이 엑센트와 코나의 미국 출시 등 상반기 대비 마케팅 비용 으로 높은 이 모델 라인업이 구축되어 있다며 이노션 캡티바 물량 확대가 기대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눈에 띄는 개장 특징주들을 함께 4가지 살펴보셨습니다. 계속해서 오늘 오전장 종목별 어떤 흐름 보여주고 있는지 종목별 상위 종목 위주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코스피 시장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각 9시 47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코스피 시장 상승률 첫 번째 종목은 동방입니다. 12.61% 오름세 이어가면서 1,965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개인의 저가 매수세 유입에서 계속해서 상승률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아티스트 활약과 또 신사업 시너지가 기대가 되면서 계속해서 마감장까지 상승률 유지할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 종목은 K탑 리츠입니다. 4.82% 오른 1,195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나흘 만에 반등한 모습이라 계속해서 기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세 번째 종목은 휴니드입니다. 오늘 특별한 뉴스는 보이고 있지 않은 상황이고요. 단지 이 북한 핵실험 소식에 이틀째 소폭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5.26% 오른 11,0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바로 하락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시장 하락률 첫 번째 종목은 현대일렉트릭입니다. 8.88% 내린 25만 1,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 대규모 유상증자 소식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이 하락세를 벗어나기에는 조금 무리로 보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두 번째 종목은 현대건설기계입니다. 4.82% 내림세 이어가면서 33만 5,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동양철관입니다. 4.53% 내린 1,37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코스닥 시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상승률에서는 상한가 종목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오리엔탈 전공인데요. 상한가 1,6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2,330대까지 회복을 하면서 개인의 저가 매수세 유입이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상한가를 조금은 오랫동안 유지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 종목은 한일 단조입니다. 오늘 오전장 특징주에서 살펴보셨던 종목인데요. 네, 역시 계속해서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22.06% 오른 4,67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코스닥 시장 하락률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비덴트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계속해서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9.17% 내린 1,9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메지온입니다. 네, 8.92% 내린 27,0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양시장 종목별 상위 종목 위주로 함께 살펴보셨습니다. 네, 전략 내비게이션 시간입니다. 오늘 살펴볼 리포트는 유한타증권에서 내놨는데요. 북한 리스크와 이익 추정치에 관한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북한 리스크에 관한 내용 전해주시죠. 네, 최근 북한발 리스크가 다시 한번 우려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찰 수위가 급격하게 높아지고 있음에도 북한은 6차 핵실험을 단행했고 또 이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응 조치에 대한 여러 가능성들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북한 도발의 강도가 과거와는 다른 궤를 달리하고 있으며 선제 타격과 세컨더리 보이콧 등 미국과 국제사회의 강도 높은 제재가 논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의 경우에는 단기 충격만으로 마무리가 됐던 과거와는 다르다는 우려들이 역시 등장을 하고 있지만 실제 전쟁으로의 전개 가능성만 제외를 해본다면 북한발 리스크가 국내 증시의 추세적인 흐름을 좌우한 경험은 찾아보기 힘들다는 게 오늘 리포트의 분석입니다. 또 그렇기 때문에 변동성 확대 역시 단기적인 충격에 그쳤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대응할 필요가 있을 듯하다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네, 먼저 북한발 대외적 리스크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대내적으로 하반기 우리 업종과 종목들은 어떤 펀더멘털을 갖고 있을지 오늘 리포트의 시각 계속해서 전해드립니다. 네, 최근 이익 전망치의 개선 속도가 둔화가 됐습니다. 하지만 흐름을 자세히 보면 질적인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지난해 말부터 상반기까지는 시장 전체 이익 증가분의 96%를 IT 섹터가 담당을 했습니다. 하지만 3분기에는 이 같은 흐름의 변화가 나타날 것으로 보이는데요. 3분기에는 시장 실적 증가분 가운데 IT 섹터의 기여도는 88% 수준으로 하락하며 4분기에는 49% 수준까지 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IT 섹터에 집중돼 있었던 실적에 대한 관심이 여타 다른 섹터들로 확산될 가능성이 크다고 리포트에서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증권가 시각까지 확인해 보셨습니다. 지금까지 전략 내비게이션 시간이었습니다. 네, 증시온에어 일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코스피 시장이 오늘 반등에 성공을 했는데요. 오늘 하루도 저희 내일경제TV와 함께 하시면서 이 반등 흐름 끝까지 이어갈 수 있을지 주의 깊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내일 아침 장 시작과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